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자친구가 집을 이사했는데 남자친구에게 이런 호소를 합니다. 집안에 페인트 냄새, 화학제품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창문을 열으니까 바깥에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창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자친구에게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남녀의 갈등 중에서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갈등, 남자는 여자의 말을 왜 잘 알아듣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느끼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바로 내 감정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사람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었을 때 8주 이후서부터 남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8주부터 24주 사이를 남성 호르몬 샤워기라고 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공격 호르몬이면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공감 능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도 이 호르몬 때문에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공감 능력은 뇌에서 이 거울세포라는 부분, 그 다음 굉장히 어렵지만 배내측 안화 전전두엽, 그냥 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이 공감 능력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8주부터 24주 사이에 형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시기에, 초, 중, 고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50%, 또 이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만 17세까지 뇌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데, 이 뇌가 완전히 형성될 때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공감 능력이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한 환경, 부모의 학대, 또 친구들의 왕따, 학폭,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스킨십, 또 좋은 친구 관계, 이런 환경에서 또 자라나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던 남자도 상당히 공감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린 나이 실험에서도 나와 있는데, 3살, 4살 된 어린 아기한테 엄마가 막 울면서 엄마 다쳤어 이러면은 여자 아기 어린이는 같이 울면서 엄마 하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남자 아기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공감 능력의 차이도 큰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감 능력의 차이가 대화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까 서두에 질문 드린 그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자친구가 이사를 갔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하고 문을 열면 바깥에 매연이 들어온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때 남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문을 열어야 되느냐 닫아야 되느냐 라는 이 목적과 수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위로의 말, 자기의 아픔을 이해해달라는, 자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아니 물어보기를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되라고 물어봤다면 이거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을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메라비안의 법칙이죠. 많은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 뭐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언어의 비중은 약 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3%는 뉘앙스나 태도나 제스처 또는 주변 상황 같은 이런 것들이 대화의 93%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가 거의 100% 결정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수학 강의, 공무원 시험을 위한 인강, 이런 거는 뉘앙스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석기 시대에는 그런 수학 강의나 인강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만 있었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뉘앙스나 주변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잘했어. 이게 꼭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다, 잘해. 이러면 이거 못한다는 의미죠. 예. 또 여러분의 자제분이 여러분에게 엄마 스마트폰 또 고장났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 사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또 고장났어 라는 말 속에 사줘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인간의 마른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뒤에 숨겨진 뉘앙스, 태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채야 바로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왜 여자보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바로 사냥 능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냥을 나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멧돼지가 절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막 은유와 비유와 돌려서 이야기할 겨를이었습니다. 야, 넌 절로 뛰어가고, 넌 일로 뛰어가고, 넌 돌 던지고, 저기서 너는 길을 가로막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바로 일의 목적을 위해서, 사냥의 목적을 위해서 단답형으로 지시와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 대화, 남자의 대화입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냥의 대화인 것이죠. 슬프게도 현대에서는 이런 사냥의 기회는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대화의 기회가 더 많을 뿐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대화, 연구실에서의 엔지니어 대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냥의 대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감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또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조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사냥의 대화에 익숙하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녀의 갈등 중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갈등, 이 대화의 갈등, 도대체 남자는 여자의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과거의 사냥과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남녀가 다르게 진화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